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중동고 고1 고등수학 1학기 중간고사의 최고난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제는 20번 문제로 가지고 왔어요. 가장 마지막 문제인데 일단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을 두 가지로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두 가지로 다 하려고 하면은 여기 칠판 공간이 지금 부족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정석적인 방법으로 푸는 걸 보여드리고 다른 방법으로 푸는 것도 보여드려서 두 가지 방법으로 문제 푸는 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 x제곱 빼기 3x 더하기 1은 0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2차 다항식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했습니다. f-1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네요. 가번 조건 6-알파제곱 f 3 빼기 베타분의 1은 2베타 세제곱 플러스 1. 나번 조건은 알파를 베타로, 베타를 알파로 다 바꾼 녀석이죠. 답원은 F0은 1이다라고 했어요. 이 문제를 풀 때 가장 맨 처음으로 해야 되는 것은 의외로 일단 정석적인 방법에서는 얘를 보고 생각을 하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얘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가장 먼저 우선은 fx를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1이라는 일반적인 그냥 2차 다항식으로 두자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정석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걸 뿐이에요. 그와 동시에 여기 위에서 보면은요. 2차 방정식 여기에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알 수 있는 사실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다? 3이다. 알파 베타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두고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선은 여기서 식이 워낙에 어렵다 보니까 이 어려운 식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고민을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정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돼요. 과연 어떤 선택이냐? 이 문제에서는 우선적으로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일단 가번의 식과 나번의 식을 단서로 잡아서 여기는 두 개의 문자를 처리하는 것일 것이다. 그리고 알파 베타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사용할 것이다 라는 거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다만 뭐가 문제냐면은 결국 이 식도 그렇고 이 식도 그렇고 문자가 섞여 있습니다. 그건 여기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 알파면 알파에 대한 식만 나와 있거나 베타면 베타에 대한 식으로만 나와 있어야 나중에 이 식을 정리하기가 편해지는데 그렇지가 않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문자가 섞여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자를 하나의 문자로 바꾸는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결국에는 여기서는 베타라고 나와 있는 식을 알파로 바꾸거나 아니면 반대로 알파라고 나와 있는 식을 베타로 바꿔가지고 하나의 문자로 식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해요. 즉 문자가 섞여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의 문자로 정리하겠다라는 이 생각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냐 없냐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문자를 한 문자로 정리하기 위한 식을 만들려면은 우선 여기 보시면은 베타가 많고 알파가 적잖아요. 반대로 이쪽은 알파가 많고 베타가 적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위에 있는 가번식에서 알파를 베타로 나번식에서 베타를 알파로 바꿀 식을 생각해 볼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는 요 식 때문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라서 9 빼기 2 즉 7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알파 제곱을 뭘로? 7 빼기 베타 제곱으로 베타 제곱을 뭘로? 7 빼기 알파 제곱으로 생각해서 해주시면은 여기 있는 얘를 바꿀 수 있겠다라는 거. 그래서 바뀌면 어떻게 바뀌느냐? 여기서 바뀔 때 이 식이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죠. 저기는 6 빼기 알파 제곱이 여기는 7 빼기 베타 제곱을 저기는 알파 제곱 자리에다가 대입시켜주면은 베타 제곱 마이너스 1에 f 3 빼기 베타분의 1이 2 베타 세제곱
더하기 1이다. 이런 식으로 모두 다 베타에 대한 식으로 정리가 됐어요. 물론 여기를 알파로만 바꾼 식도 밑에다가 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기 이전에 또 마찬가지로 나오는 게 뭐냐면은 결국 이 식도 좀 많이 복잡하더라라는 겁니다. 당연히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해야 되는 입장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 식이 상당히 복잡해지는 거는 맞는 말이니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왜 그럼 거기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라면은 여기다가 베타를 대입해줘서 구할 수 있는 것이 베타 제곱 마이너스 3베타 더하기 1이 0이다라는 식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식을 가지고 참 많은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이쪽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바꿀 수 있는 식이 워낙에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일단 베타에 베타 빼기 3 플러스 1이 0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얘를 우변으로 이항시키면은 1은 베타에 3 빼기 베타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 보니까 3 마이너스 베타분의 1은 베타랑 같다. 즉 얘가 베타랑 같은 식이다라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또 하나 뭘 할 수 있냐면은 여기 있는 베타 세제곱 플러스 1은요. 결국에는 베타 플러스 1에 베타 제곱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1로 이렇게 인수분해 될 텐데 여기 있는 이 식에서 보면은 베타 제곱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1을 2베타라고 쓸 수 있다라는 요 내용 때문에 여기는 이 식을 2베타로 바꿔주면서 2베타에 베타 플러스 1로 바꿀 수도 있거든요. 이 점을 종합해 보면은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식을요. 베타 제곱 마이너스 1에 F 베타가 여기는 2 곱하기 2 베타의 베타 플러스 1이다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게 여기 있는 이 식의 두 근으로서 알파 베타로 알파도 베타도 그 어느 것도 마이너스 1로서의 근이 되지 못해요. 무슨 말이냐? x에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0 안 나오니까 알파도 베타도 마이너스 1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베타 플러스 1을 여기서 양변에서 약분시킬 수 있게 되죠. 약분시키면은 베타 빼기 1에 f 베타가 4 베타다라는 식에 도달하게 돼요. 그러면은 문자만 바꿔준 알파 빼기 1에 f 알파도 당연히 4 알파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에 따라서 x 빼기 1 fx 마이너스 4x 이퀄 0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였다라는 사실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식에 도달해 주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결국에는 여기에서 이 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였기 때문에 여기 있는 얘를 이제 대입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대입하는 방법이 있고 직접적으로 추론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식을 일단 대입하는 방법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대입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 여기서 이거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는 이 말은 사실은 필요가 없어져요. 왜냐? 그냥 여기서 진짜 말 그대로 바로 대입하면 되거든요. 바로 대입해 주면은 여기서 베타 빼기 1의 f 베타가 4베타랑 같다. 그리고 알파 빼기 1의 f 알파가 4알파랑 같다라는 이 식을요. 두 가지 방향으로 풀 생각을 해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 여기에다가 말 그대로 직접 대입을 여기다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대입을 해서 두 식을 빼고 더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사용하겠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고 하니 이 문제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결국 알파 마이너스 1에 f 알파 같은 경우는 여기 대입하면은 a 알파 제곱 더하기 b 알파 더하기 1이 4알파다. 베타 빼기 1에 a 베타 제곱 더하기 b 베타 더하기 1이 4 베타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1번식과 2번식을 둘을 더해주는 식으로서 여기를 전개해서 이걸 대입해서 의미를 얻는 것이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빼서 여기를 계산해주면은 여기도 또 마찬가지예요. 빼면은 여기 있는 식을 전부 다 근과 계수의 관계로 정리할 수 있게 돼서 문제가 풀리게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벌써부터 엄청 복잡하죠. 그리고 식이 엄청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실력이 좀 더 좋은 사람이고 그리고 조금 더 문제를 잘 풀고 싶다면 사실 여기서부터 얘기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이 앞에서 이 식을 두고 올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고 하니 맨 처음에 여기서 fx를 구하라고 할 때 fx라는 식 자체를 구하겠다라는 마음이 없으면 오히려 문제가 쉬워지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 바로 이 부분을 지우면서 얘기를 할게요. 아까 전에 봤었던 이 풀이는 다시 말하지만 결국에는 식이 엄청나게 복잡해질 게 딱 봐도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저도 이거 계산해봤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답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엄청나게 오래된 계산 과정을 오래 걸리는 계산 과정을 거쳐야만 해요. 근데요, 아까 전에 제가 아까 썼던 것처럼 x 빼기 1에 fx 빼기 4x 이퀄 0의 두 근 알파와 베타라고 하는 정보를 조금만 활용해 보면요, 결국 x 빼기 1 fx 마이너스 4x를요 어떻게 쓸 수 있게 되냐면은 이렇게 쓸 수 있게 되거든요. x제곱 빼기 3x 더하기 1에 알파 베타를 집어넣어서 0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두근 알파 베타로 잡혔기 때문에 여기도 0이 나온다라는 답을 이용하려면 두근 알파 베타가 나오기 위해서 얘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거기에 ax 플러스 1을 살없이 뒤에다 곱해주는 거예요. 즉 여기다가 문자를 두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문자를 두는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기 문제에서 아직 이 식을 취소하고 나니까 아직 안 쓴 정보에 해당하는 게 얘거든요. 그래서입니다. 여기 안 쓴 정보인 x 이퀄 0을 대입해보면 좌변은 마이너스 1, f0은 1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여기 0 들어가니까 좌변은 마이너스 1만 남아요. 우변은 0, 0 집어넣으면 1 남고 0 집어넣으면 b 남으니까 b가 마이너스 1이다라고 바로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말고 또 할 수 있는 게 뭐냐? 여기 fx와 상관없는 값으로서 x에다가 그냥 1 대입하면은 fx가 얼마인지 몰라도 이 식이 싹 사라지죠? 이 식이 싹 사라지니까 여기다 1 넣으면은 마이너스 4 나오죠? 그 마이너스 4는 1 집어넣으면은 1 마이너스 3, 1이니까 마이너스 1에 a 더하기 b잖아요. 그러니까 a 더하기 b가 얼마다? 4다. 아까 제가 분명히 b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a가 얼마다? 5라는 걸 구할 수 있다. 이게 훨씬 더 편하죠. 그러면은 a, b를 구했으니까 뭐 대입해서 fx를 나눠서 구하느냐? 또 전개해서? 아니요. 구하는 것은 결국에 뭡니까? 문제에 구하는 것을 보면은 결국에는 f-1 찾아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뭐 하면 돼요? 이 식에서 x에다가 그냥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된다 이거예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2 f-1 플러스 3인데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3, 1이니까 5에다가 마이너스 a 플러스 b인데 마이너스 a 플러스 b를 하면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이니까 곱하기 마이너스 6 되겠죠. 그러니 여기서 마이너스 2f 마이너스 1이 여기 마이너스 30이고 4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34가 되므로 따라서 f 마이너스 1이 17이다라고 구할 수 있는 이런 문제로 나오겠죠. 그래서 문제 정답 17로 나오는 거고요. 이런 문제 풀 때 제가 꼭 하는 말 있거든요. 요거 말하면서 이 문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특히 센을 포함한 그런 유형 문제를 풀다 보면 더 많이 느끼는 내용들인데요. 개념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모든 게 다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이 보통은 어떤 문제가 어떻게 풀리면은 가장 쉽게 풀리도록 만드는 방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실제 학원 강의에서도 애들한테 많이 얘기하는 게 흔히 말하는 만들어진 문제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물론 당연히 문제는 만드는 거겠지만 무슨 말이냐면은 출제자의 의도를 보고 어떤 풀이법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오늘 제가 풀어드린 이 문제가 딱 이런 문제들이에요. 보시는 바와 같이 처음부터 이걸 두면 안 돼요. 왜? 처음부터 이 문제의 의도는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 있는 근과 개수의 관계, 그리고 여기서 이 식으로 이어지는 이 말로 인해서 이 식으로 이어지는 방정식 추론 단계. 즉 너가 두근 알파 베타를 가지고 있으려면은 알파 베타를 두근으로 가지고 있던 식의 형태인 x제곱 빼기 3x 플러스 1이라는 방식이
반드시 이 시간에 포함되어 있어야만 해라는 이 생각으로 식을 구성할 거인 동시에 fx를 구하는 게 아니라 f-1이라는 함수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fx라는 걸 식의 형태로 두고 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이 생각이 결국에는 이런 만들어진 문제들의 특징이거든요. 즉 처음부터 나 이거 이렇게 풀 거야 라고 생각하고 딱 두고 오잖아요. 그럼 이 뒤에 가서 깨닫게 되실 거예요. 괜히 뒀다라고. 즉 이런 문제는 처음부터 그런 의도가 중요한 거인 동시에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했죠. 문자가 섞여 있다라는 것을 가나식에서 보면서 하나의 문자로 정리할 생각을 한다는 생각 못하면요 여기까지 못 옵니다. 즉 여기에서 이 근과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쪽의 식을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할 생각을 해주는 것도 사실은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고 과연 중동고 문제답다, 가장 어렵게 낸 문제답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어렵게 잘 낸 문제라고 제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 여기까지 해서 중동고 고1 고등수학 1학기 중간고사의 최고난도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학교의 최고난도 문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